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여러분들 특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뉴스나 인터넷 등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그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 넘어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재산권을 부여받는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론적인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특허라는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를 드리기에 앞서서 특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본질과 그런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특허법 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 발전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조에는 사유재산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특허 제도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출원하시게 되면 그 문서화된 내용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공중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는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공개된 특허권들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특허는 무조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제가 개발한 또는 다른 분들께서 개발하셔서 특허 출원한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특허 등록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쟁사가 캐치하게 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개량된 발명을 출원하거나 연구개발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특허와 특허 간에는 공개와 개량, 그 다음에 또 개량된 것의 공개와 또 그것의 개량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아이디어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들이 문서화되고 공개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특허라고 하는 것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양적이든 질적이든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부여가 되느냐? 제가 특허권을 취득을 하면 특허만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특허 등록한 그 발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은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라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독점적인 권리라면 제가 특허를 받았을 때 그 아이디어를 저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허권은 절대 그런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면 남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정리하면 특허는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라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퀄컴에서 칩셋을 개발해서 그 칩셋에 대한 특허권을 선행적으로 출원, 등록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그 칩셋을 구매해서 그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그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권을 후행적으로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허권의 본질이 만약에 독점적인 성격이라면 삼성이나 LG는 퀄컴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과 LG는 칩셋의 제조사인 퀄컴에 대해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의 권리는 남들이 무단으로 그 특허를 못 쓰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과 LG는 퀄컴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칩셋을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특허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로 이해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그 성격을 배타권으로 바로잡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라고 하는 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나 혼자 독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돈을 들여가시면서 변리사를 고용해서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 등록을 꼭 받으셔야만 하는가?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허 출원을 하시기 전에 특허 출원을 꼭 하셔야 되는지를 결정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발명을 공개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잘 고려하셔서 그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대한 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발명을 했는데 그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일정 부분 상향시킨 발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높여가는 건 지금 기술 트렌드나 동향으로 봤을 때 다른 경쟁사들도 단기간 내에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명들 같은 경우에는 조속하게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취득을 하게 되면 최소한 특허권에서 보장된 존속기간 20년 동안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남들이 아무리 빨리 저를 따라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반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맛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어떤 레시피나 영업 방식에는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노하우가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재된 노하우는 단기간 내에 옆집 가게들에서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리법이나 영업 방식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특허 출원을 서두른다는 건 내 레시피와 영업 방식이 그만큼 빨리 공중에 공개돼서 옆집에 알려지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노하우라고 하는 부분은 특허 출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비밀로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독점적인 이익을 최대한 길게 누리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노하우와 특허 그 사이의 영역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나 정부에서 많은 창업 자금이나 특허 출원 비용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의 아이템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전혀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특허로 어떻게 출원하는 것이 맞는가, 특허 출원을 하실 때 금전적인 어떤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특허 출원을 잘 하시는 방법, 아이디어를 특허 문서에 기재를 하시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본인들만이 직접적으로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들, 그리고 그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특허 문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노출하지 않는 것이 경쟁사들의 추격이나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반격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특허법은 결국 그 목적이 산업 발전에 있고 특허권의 본질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하실 때에는 눈앞의 이익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항상 신중을 기하시고 공개에 따른 실익을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끝!